매일 밤 꼭 이 시간 쪼이면 잠에서 깨. 그냥 그분이 계속 주무셨으면 좋겠어. 난 익숙해졌으니까. 나이 들면 어수 없지.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하지만 사실은 응,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꼭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응. 저녁에 작은 변화 하나만 줘도 밤새 훨씬 편하게 잘 수 있어요. 밤은 참 조용합니다. 집 안의 불은 모두 꺼졌고 벽에 걸린 시계에서 틱탁 하는 아주 작은 소리만 들립니다. 어르신은 누워 계시다가 눈을 감았다가 또 뜨십니다. 큰 걱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익숙한 느낌이 또 찾아온 겁니다. 아랫배가 살짝 팽팽해집니다. 또 일어나야겠구나. 슬리퍼를 더듬어 신고 천천히 화장실로 걸어가야겠구나. 몸이 먼저 압니다. 어떤 분은 시계를 한번 보십니다. 새벽 2시를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한숨이 나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저는 그런 말씀을 지난 30여 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천천히 걷는 어르신의 뒷모습이 진료실 문으로 들어오는 것만 봐도 저는 그분의 밤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짐작하곤 합니다. 심한 통증 때문도 아니고 뚜렷한 큰 병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반복해서 깨어나는 그 작은 순간들이 조용히 기운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 유호진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오랜 시간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약을 팔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광고를 대신하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보고 듣고 환자분들과 함께 오래 생각해 온 것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일어나 소변을 보러 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머리가 희어지는 것처럼, 무릎이 시큰해지는 것처럼, 눈이 침침해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받아들이십니다. 크게 불평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참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걸리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결코 의미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 그렇습니다. 밤은 우리가 잠드는 동안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입니다. 뇌는 쉬고 혈관은 이완되고 하루 종일 쌓인 작은 염증들이 정리됩니다. 그 시간은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밤에 2번, 3번 소변 때문에 깨게 되면 그 회복의 과정이 잘게 잘려버립니다. 마치 지붕을 수리하다가 중간에 멈춰야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잠을 못 자면 피곤하지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어르신에게는 그게 피곤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중에 벌떡 일어나는 순간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고 심장은 더 빠르게 일을 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화장실 가다가로 시작된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듣습니다. 방광이 약해서 그렇다. 전립선 때문일 수 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약이 처방됩니다. 한동안은 조금 나아지는 듯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밤은 또 길어지고 잠은 또 조각조각 끊깁니다. 그때 머릿속에 아주 익숙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내가 정말 늙었구나. 넷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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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 저는 그 생각을 탓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도 때때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의 몸은 한 부분만 고장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드뭅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린 것입니다. 제가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김순자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분과 작은 아파트에서 사셨고 자녀들은 이미 결혼해서 가끔 들르곤 했습니다. 어머님은 큰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잠을 자는 게 잠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매일 밤 4번, 5번씩 깨셨습니다.
어떤 날은 누웠다가 40분도 안 되어 또 가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조금 붓고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두려워한 건 점점 느려지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참는 게 나이 든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녁에 물은 드시나요? 어머님은 바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녁 6시만 지나면 물을 거의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목이 말라도 입술만 적셨습니다. 어머님은 확신하셨습니다. 물을 마시면 밤에 더 화장실을 가게 된다고요. 듣고 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운 의학 용어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생활 속 그림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피는 미역국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이 적당해야 미역이 고르게 떠요. 너무 싱거우면 물이 제자리를 못 지키고 흘러나가요.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혈액 속의 미네랄, 특히 자연스러운 소금기 같은 균형이 떨어지면 몸은 혈관 안에 물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몸은 안전한 농도를 지키기 위해 물을 소변으로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물을 적게 드셔도 소변은 계속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을 잡아둘 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상태에 쉽게 들어갑니다. 너무 지나치게 싱겁게 드시고 물을 마셔도 그냥 맹물만 마시고 혈압이 걱정돼서 소금을 무조건 피하고 모두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가기도 합니다. 낮 동안에는 물이 혈관 밖으로 스며 나와서 다리로 내려앉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붓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밤에 누우면 그 다리에 있던 물이 다시 심장 쪽으로 돌아옵니다. 심장은 물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받고 신장에게 빨리 버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방광이 차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김순자 어머님은 한참을 말없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나이나 바로 잘못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다는 말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르신의 몸에 맞지 않는 일반적인 조언을 그대로 믿어 오셨을 뿐입니다. 저는 어머님께 새로운 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저녁에 한 가지 작은 습관을 바꿔보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단순한 습관이지만 방법과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어머님은 망설이셨습니다. 저녁에 물을 마시는 게 무서웠습니다. 더 자주 깨게 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우셨습니다. 그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저는 어머님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딱 사흘만 해보세요. 안 되면 그때는 그만두면 됩니다. 사흘 뒤 어머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천천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주 살짝 웃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엔 2번만 일어났어요. 아침에 다리가 덜 뻣뻣했어요. 이마나 간단나이 이 간단나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에 필요한 것을 몸에 다시 돌려준 결과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것은 단지 방광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물을 올바른 곳에 붙잡아 두는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혈관, 뇌, 신장에 있는 조용한 염증과도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세포가 제 방식대로 충분히 촉촉해지지 못하면 세포는 쉽게 염증 상태로 기울어집니다. 그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몸은 더 빨리 늙고 기억력도 더 빨리 흐려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염증을 심하게 아픈 느낌으로만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잠이 깊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하나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다. 저녁에 물을 덜 마셔야 밤에 푹 잔다. 저는 그 믿음을 바보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그 믿음이 이제는 어르신의 몸에 꼭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몸이 물을 어떻게 붙잡느냐입니다. 몸이 물을 붙잡으려면 균형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약도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부엌에서 늘 볼 수 있는 아주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르신들의 마음을 잠깐만 더 붙잡아 두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병보다도 짐이 되는 것을 더 무서워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자식들에게 부탁해야 할까봐, 밤에 넘어져서 누군가를 깨워야 할까봐, 어느 날 한 번의 밤중 외출이 모든 것을 바꿔버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물을 끊고, 스스로 견딥니다. 하지만 몸은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몸은 그저 자기 생리대로 반응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저는 이 한마디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이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작은 습관을 딱 맞는 시간에 바꾸기만 해도 몸은 서서히 바닥부터 다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확 좋아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어르신은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저는 아주 천천히, 아주 구체적으로 그 습관을 말씀드릴 겁니다.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복잡한 방법도 아닙니다. 김순자 어머님 같은 분들에게 제가 실제로 안내해드렸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저는 어르신이 조급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겁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억지로 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깊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몸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다시 해냅니다. 그 습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외울 것도 많지 않습니다. 저녁에 1시간,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여러 계절을 지나온 논밭과 같습니다. 물을 한꺼번에 확 부어버리면 물은 흘러넘쳐 버립니다. 하지만 물기를 잘 내어주고 알맞은 때에 조금씩 흘려주면 땅은 꼭 필요한 만큼을 머금습니다. 몸에서 그 물길이 바로 자연스러운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대략 1시간 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십니다. 저녁에 마시면 더 깨는 거 아니야? 그 걱정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은 낮과 밤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몸은 쓸 수 있는 물과 그냥 지나가는 물을 구분할 뿐입니다. 물만 들어오면 붙잡을 것이 없을 때는 바로 밖으로 내보내 버립니다. 하지만 물이 자연스러운 미네랄과 함께 들어오면 몸은 이건 남겨야 하는 물이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물은 세포로 들어가고 곧장 방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건 많이 마시는 게 아닙니다. 양은 적어도 됩니다. 다만 따뜻하고 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아니라 몸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밤은 네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고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따뜻한 물 한 컵입니다. 막 끓인 차처럼 뜨거운 게 아니라 방금 국을 떠서 입에 넣기 좋은 정도의 온기입니다. 거기에 자연스러운 소금을 아주 조금 넣습니다. 하얗게 정제된 소금이나 조미료가 아니라 미네랄이 남아있는 소금입니다. 소금의 양은 정말 적습니다. 맛을 보면 짠맛이 도드라지지 않고 그저 살짝만
간이 스친다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약한 신맛을 더해줍니다. 레몬의 신맛입니다. 맛있게 마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고 방광과 혈관에 숨어있는 잔잔한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몸이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바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곳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저는 70이 넘은 이정만 어르신의 반응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소금을 피했어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소금을 마시면 저는 겁이 납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세요? 어르신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아내가 새벽에 아이들에게 전화해야 할까 봐요. 그 두려움은 아주 흔하고 아주 현실적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새벽에 화장실로 덜 나가게 만드는 쪽으로 한번 해보지요. 어르신은 해보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잊기도 했고 어떤 날은 너무 싱겁게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며칠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시간은 끊기지 않고 잤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이 바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어떤 분은 5번 깨던 것이 3번으로 줄어듭니다. 어떤 분은 3번이 1번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자신을 거부하는 느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꼭 강조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마시고 바로 누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신 뒤에는 잠시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책을 몇 장 넘기셔도 좋고, 조용한 방송을 보셔도 좋고, 그냥 숨을 천천히 쉬셔도 좋습니다. 몸이 그 물을 알아차리고 제자리에 나눠 보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화장실에 다녀오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억지로 짜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비워진 상태로 잠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행동을 꼭 멈추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흔하지만 조용히 모든 걸 더 나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바로 저녁에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 또는 시원한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입니다. 찬물이 들어가면 아랫배 주변 근육이 움츠러듭니다. 방광이 더 예민해집니다. 방광은 실제로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가득 찼다고 빨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몸은 어르신을 깨워버립니다. 낮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어르신의 몸이 찬물을 처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작지만 해볼 만한 일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신 뒤 텔레비전을 보실 때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두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다리에 모여있던 물이 조금 더 일찍 돌아올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이걸 며칠만 해도 이상하게 밤에 덜 가네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몸이 미리 처리할 것을 처리해버리니 밤중에 어르신을 부를 이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몸을 제대로 채우는 것이 필요하지 말려버리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어르신은 저녁물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것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모든 분이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어르신이 신장 질환이 심해서 미네랄을 제한해야 하는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치료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은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밤에 소변을 보실 때 심하게 따갑고 아프다면, 소변에 피가 섞인다면, 열이 나고 오한이 있다면
허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한쪽이 콕콕 찌르듯 아프다면 또는 얼굴과 손까지 갑자기 붓는다면 그때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밤을 넘기지 마십시오.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겁내지 말고 침착하게 하지만 늦추지 마십시오. 반대로 단지 자주 깨고 피곤하고 잠이 깊지 않은 상태라면 그건 나이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습관을 다시 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비싼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는 밤, 조용한 시간에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룻밤을 편안히 자는 것은 단지 쉬는 게 아닙니다. 다음 날 더 안정적으로 걷게 하고 머리를 더 맑게 하고 마음을 더 가볍게 해주는 바탕입니다. 내가 짐이 될까 하는 두려움을 줄여주고 여전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이야기가 떠오르신다면 따뜻한 작은 한 컵을 떠올리시고 내 몸을 제대로 채워주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큰 시작입니다. 저는 완벽하게 하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도 좋습니다. 1, 2 혹은 3. 며칠을 해보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말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작은 약속이면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 주변에 밤마다 이렇게 깨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 유호진입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저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부드럽게 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르신,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나는 아직 내 삶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느낌으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